그러게 말입니다. 아스팔트에서 의사당까지 패족이 되었던 친박들이 이제 슬슬 신장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일부 원로 변호사들이 오늘 아침 한 신문 일면에 특검이 탄핵을 졸속 처리했다고 광고를 싣기도 했습니다. 제 앞에 그게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지금 한 신문 일면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한번 카메라로 좀 비춰주시면 좋겠는데요. 탄핵 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라고 해서 순전히 법률 전문가로서 법적인 견해를 발표 헌법재판소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동참인의 이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결국 이 탄핵 심판, 탄핵 기각에 힘 실어주는 광고를 오늘 아침에 이제 대문짝만하게 일면에 실은 건데 이런 법조계 의견은 최 변호사님 이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근 들어서는 사실 특히 원로 법조인,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상당 부분 이런 기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 촛불 사태를 겪으면서 거의 그 수천 명에 이르는 그 서울지방 변호사회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촛불 집회를 지지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데 서명을 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 이번 1월을 거쳐서 2월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촛불 집회가 강력해지고 그 가운데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9분 이 원로 법조인들이 했는데 그중에 4분이 이 변호사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했던 분도 계시고 또 그중에 또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 내용을 찬찬히 봤더니만 이 탄핵 절차 가운데도 문제가 있고 또 탄핵 실체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탄핵 지금 헌법재판관님들한테 이것을 한번 읽어보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법리적인 어떤 그 나름대로의 지지, 그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를 보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저는 이런 광고가 있는지는 몰랐는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 여기 자세히 짚어보면 안 보이겠지만 그렇죠. 여기 중대한 위헌이다. 적법철체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이게 헌법 법치주의에 탄핵 이렇게 밀어붙인 게 위헌이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신문 광고까지 실을 정도로 이제 본격적인 여론전 혹은 법조계에서도 조금 변화의 기류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그 제목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디요? 탄핵 심판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 지지 법조인의 의견. 이렇게 바꿔야지 왜 모든 법조인의 의견처럼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변호사분들이라 그래서 돈이 많은지 몰라도 이거 굉장히 비싸거든요. 여기 이렇게 내려면은 9분이서 이렇게 돈 걷어서 낼 정도면은 대단히 뭔가 공을 들이신 것 같은데 저는 법조인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걸 전체 법조인의 의견처럼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법적인 문제 해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그걸 마치 법조인 전체 의견처럼 밝히는 것은 여론을 자칫하면 호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 신문 말고도 오늘 신문 말고도 또 하나의 대통령 탄핵 기각의 움직임이 여의도에서도 있었어요. 미영선 원장님. 윤상현,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국회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국회에서 헌정기념관에서 태극기 민심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집회 옹호 토론회를 열었어요. 근데 저는 윤상현은 당원권 1년 정진 징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거는 괜찮은 건가 봐요. 당원으로서의 활동은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본인이 이렇게 사무실도 강당도 임대하고 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적지 않은 인사들 또 새누리당 의원들도 많이 가고 이렇게 했는데요.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문제는 친박 중에 친박이라고 해서 윤상현 의원이 정말 이런 시점에서 저렇게 하는 정치적 의도가 결국에는 다시 부활을 꿈꾸기 위해서 꿈틀거리는 게 아니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선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해서 지금 퍼져가고 있는 탄핵 기각 여론, 기각 분위기 여기에 편승해서 지금 계속해서 친박이라고 보수라고 지칭되는 그 친박 세력들을 갖다 총 집결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저런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윤상현 의원 말고도 김진태 의원도 있고요. 오늘 대통령 대리인단에 요즘 거센 발언하고 있는 손범규 변호사도 저 자리에 참석했고 지금 보시면 이노근 전 의원도
태극기를 휘두르고 자리에 함께 한대요. 예, 이종훈 박사님, 네. 민 원장님께서는 부활을 꿈꾼다 이렇게 의도를 해석하셨는데 저런 행동을 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 정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게 김진태 의원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이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지금 자주 나가면서 사실은 그쪽에서 굉장히 좀 환호를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김진태 의원도 조만간 대선 출마 선언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윤상현 의원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진 거죠. 김진태 이전에 내가 이 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옹호하는 것으로는 1순위였는데 김진태한테 내가 어떻게 밀리다니. 그리고 윤상현 의원도 아마 대선 출마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실제로 그런 얘기들도 좀 이제 후문으로 흘러나오고 새누리당 있거든요. 대권 경선에 도전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 국면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친박계 대표 주자로 나서고 싶은 그런 대권 주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예. 그 연장선에서 이 윤상현 의원의 행보, 그리고 최근에 또 김문수 전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도 이 태극기 집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김성환 평론가, 네. 저게 지금 모르겠어요. 이제 그 주말마다 태극기 집회 인원수가 느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아마 그래서 친박들이나 보수 지지층들이 좀 자신감을 얻어서 이제 아스팔트가 아니라 진짜 의사당에서도 저렇게 태극기를 네. 그렇죠. 잡고 이런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태극기에 홀렸다.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극기 집회가 점점점 이제 규모를 갖춰가고 또 결집력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또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한 10%대 초반에서 좀 강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에서 분당돼서 나간 바른정당은 그보다 한참 못 미치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역시 보수의 정통성은 새누리당이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이다. 이게 뭐 착각인지 아니면은 그걸 진짜로 믿는 건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볼 땐 태극기 집회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자신감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박 대통령이 정기재 TV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태극기 집회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힘을 많이 주신다고 얘기했고 더 많은 성원을 해달라고 했어요. 태극기 집회가 한 2배, 3배씩 좀 늘어나달라고 암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다시 정치적으로 재활을 꿈꿀 수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아마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불편한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거요? 애국심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불편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냐하면은 애국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애국하는 거지 왜 여기에 있는 분들만 애국하나요? 저도 군대 30개월 갔다 왔거든요. 저도 애국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애국이라는 표현을 왜 이런 데다 갖다 이렇게 붙이나. 그러면 왜냐하면 애국과 비애국으로 구분하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 다 애국하는 국민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불편하게 들려요, 저는. 예, 최 변호사님 아무래도 이제 황교안 대행의 지지율이 이제 2자릿수까지 올랐는데 계속 이 상태만 유지를 해준다면 앞으로 이런 행동들이 더욱 거세지겠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죠.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골든 크로스를 찍었다. 한마디로 촛불 민심은 하향 곡선을 그리는 반면에 태극기 민심은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 태극기 집회 지지자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 이 어떤 그와 같은 어떤 민심의 흐름을 가릴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해서 아마 특히 이제 TK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말에 많이 올라온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번에 있어서 그 계속 흐름을 계속 아마 그 황교안 권한 대행도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15% 정도까지도 찍었는데 그것보다 더 올라가는 계속 상승세라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와 같은 것이 더 연료가 되기 위해서 태극기 집회는 더 열심히 할 것이고 결국 황권한 대행도 아마 결심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양측 다 특히 정치인들은 정말 이때일수록 냉정을 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말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잠시만요. 저거 지금 잠깐 지나갔던 지지율이 오늘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거의 뭐 황교안계가 2자릿수라고 했습니다만 거의 뭐 20% 예, 가까이 육박하기 때문에 저런 거 이제 추동 원동력을 받아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친박들 특히 이제 윤상현을 비롯한 의원들도 이제 목소리가 더 세지는 것 같고. 아니,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샤이 박근혜 표가 흔히 말하는 샤이 박근혜 표가 황교안 총리의 지지도로 이렇게 모이니까 5% 6% 할 적에는 하다가 7% 8% 두 자리 숫자 10% 되니까는 이게 한번 해볼만 하다고 하면서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신났죠. 그 친박 측에서는 신나가지고 모이다 보니까 이제 샤이 보수, 샤이 박근혜 표들도 여론조사에서 응답해서 살짝 대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한 20%는 못 넘을 거라고 했는데 상당히 좀 가슴 조마조마 20%까지 넘어가지고 아무튼 가슴이 왜 조마조마? 그래서 제 예측이 틀려버릴까봐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저 시점이 이제 한교안 총리 친박의 한계가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만은 어찌됐건 간에 저 한교안 총리의 지지율로 보여지는 저 지금 상황이 바로 그 친박 세력들이 지금 오판하고 지금 이렇게 탄핵의 본질을 갖다 흐리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하면서 좀 염려됩니다. 글쎄요. 이 청와대도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는 건 아니겠죠. 저는 그렇게 뭐 당연히 알고 있는데 잠시 뒤 특검 브리핑이 있습니다. 오늘 2시 30분 브리핑은 왜 더 중요하냐면 이 특검이 청와대 이 압수수색 이후에 대통령 대면 조사 관련해서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 지금까지 말 못했던 사정들을 털어놓기 때문입니다. 예. 이 얘기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최 변호사님, 저 특검 조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오늘이 원래 대통령 대면 그렇습니다. 조사였는데 최순실 씨도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한바탕면 이원 조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청와대 측에서는 이것에 대해 굉장한 불만을 표시했다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로 불리우는 것 자체에 대해서 헌법 위반이다. 지난번에 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자체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했는 것이 위헌이다라고 했을 만큼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날 한 곳에서 특검에서는 최순실 씨 그리고 청와대 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같이 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특검이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불렀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는 상당히 반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 어떤 얘기하지 못할 그런 어떤 얘기가 있다는 것이 그런 어떤 정치적 맥락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검 브리핑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연결을 할 텐데 그 얘기 하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거 잠깐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윤상현 의원과 손범규 변호사가 오늘 국회에서 나눴던 연설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이 시대는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산업화의 기적을 일궈낸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이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충정어린 민심의 권리입니다. 그 권리의 끝은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보수파를 결집시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탄핵 기각을 확신합니다. 거기에 또 일부 언론이 악의적이고 과장되고 왜곡하고 사감을 가지고 이걸 의혹을 증폭시킴으로써 탄핵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하나씩 그 검찰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이 사실이 아니다.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벗겨지고 있기 때문에 기각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희 국회 헌정회관인데 분위기가 상당히 격양돼 있고, 저 병참선 얘기했던 그 손범규 대리인단 이제 대통령 측의 변호사인데, 저에게 이종호 박사님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승기를 잡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승기를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뭐 태극기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기각이다라고 이제 확신하는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위헌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특검 수사도 위헌이다. 조금 전에 압수수색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대통령을 이 피고인으로